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무한성이 개봉을 하는데, 무한성도 리뷰를 할 계획인데 그 전에 한번 무한열차를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토리가 아예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무한열차를 리뷰하고 다음 주에는 무한성을 리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점수는 영화력 4점, 난 재밌었음 4점, 너도 봐라 4점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작을 그러니까 만화책을 봤었어서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이 무한 연차편도 꽤나 옛날에 개봉을 한 건데 보지는 않았어요. 스토리도 이제 좀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영화를 넷플릭스로 다시 봤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다가 귀멸의 칼날을 다시 보게 돼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넷플릭스에서 영화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 시작하기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설거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영화를 집중력 있게 쭉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무한열차 편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는 특유의 그런 게 없이 초반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면서 느낀 게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뭐가 다르다. 뭔가 있다. 이게 작화도 작화인데 일반 이제 TV에서 방영할 때랑 그 작화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감탄한 게 음향?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확실히 극장판이 되니까 영화의 퀄리티가 한 두 단계는 올라간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나블 다음 주자의 이제 귀주 톱 신흥 점프의 대표작들인데 진격의 거인도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았던 게 귀멸의 칼날이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이런 수작을 영화화를 해가지고 때깔이 좋게 만들면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 라는 게 일단은 제 전체적인 생각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잘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운 좋게 유포터벌이라는 기가 막히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각을 잡고 만들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다. 영화력을 4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5점까지 안 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주의 같기도 한데 애니메이션 원작 영화이기도 하고 에피소드를 띄워온 거잖아요. 전체 에피소드도 아니고 물론 무한 열차 에피소드는 이게 전부긴 하지만 영화화하기 좋게 명 에피소드기도 하지만 그래도 원작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영화만 딱 보고 포만감을 느끼긴 힘들거든요. 물론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다른 TVA나 만화책 원작도 챙겨보고 뭐 그런 게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영화로만 보면은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5점을 주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만화 원작의 상업 극장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점을 받았다는 게 뭐 제가 준 거긴 하지만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난 재밌었던 부분을 넘어가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출이나 작화나 음악이나 에피소드의 흥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전부 생각해 봤을 때 무한열차 편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일본에서만이 아니죠. 아마 이게 센가치로 바로 밑에 있는 영화 아닌가요?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한 게 에피소드 분배를 정말 잘해놓은 게 무한열차 편으로 에피소드를 띄어놨는데 악역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중간 보스, 최종 보스 이렇게 나오는데 하현 1, 꿈으로 혈기술을 쓰는 사람을 잠드는 오니가 한 명 나오고 걔가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상현의 3이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그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렌주로가 죽고 보스가 두 명이 나오는데 엔무랑 아카자죠. 원래는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딱 한 명 나오고 걔를 죽이면서 시나리오가 그쪽에 이제 쏠리면서 적을 쓰러트리면서 엔딩까지 가는 전개가 많은데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를 각색한 것도 없고 사실 스토리 자체가 이런데 최종 보스를 죽였나 싶었는데 갑자기 상현의 3이 나와가지고 렌주르랑 끝에 하이라이트로 목숨을 건 혈투를 한 다음에 엔딩까지 쭉쭉 가면서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 자체를 더 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를 봤을 때 정말 상업 영화로서는 엄청나게 아다리가 맞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잘 짜여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물론 원작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괜히 흥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난 재밌었음 4점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5점을 줘도 손색이 없지긴 한데 4점을 주게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무한성 편은 5점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너도 봐라 점수도 4점을 줬어요. 아까랑 얘기한 거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만 띡 보기에는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사전에 좀 봐야 될 게 좀 많다. 탄지로가 어떤 애인지, 네즈코가 어떤 애인지, 제니츠랑 이노스케가 어떻게 해서 지금 팀을 꾸려나는지, 얘들이 왜 이 임무에 참여했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그 전 에피소드를 무조건 보고 봐야지 좀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1점이 빠진 거는 이제 사전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영화만 띡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바로 네. 그러면은 경비원 BC의 점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력 4점, 남 재밌었음 4점, 너도 봐라 5점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그 흔하지 않다는 귀멸의 칼날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뇌의 소유자였는데 1절 사전 지식이 없이 이 영화만 처음으로 본 거였거든요. 아 오히려 근데 약간 생각보다 데이터적으로 좀 귀하네요. 그렇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거 안 본 뇌를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 제가 그 뇌였거든요. 아 물론 귀멸의 칼날이라는 프랜차이즈 자체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 전개라던가 혹은 캐릭터가 누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봐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너무 원작에 대해서 무지해서 나오는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영화를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처음으로 봤는데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먼저 영화력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만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얘네 셋이 왜 뭉쳤는지도 모르겠고 왜 등 뒤에다가 여동생을 싣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뒤에 실은 게 여동생이라는 건 알려주고 이 셋이서 괴물을 퇴치한다. 열차에 원래 타고 있던 랭고쿠라는 놈이 굉장히 센 놈이다. 이런 거는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는 이 무한열차 편만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성도 굉장히 뚜렷해서 한지로가 주인공이고 제니츠랑 이노스케가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개그캐잖아요. 특히 제니츠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시리어스한 분위기에서 웃기는 걸로 넘어갈 때 나오더라고요. 뭐 이노스케는 진지한 장면이라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런 캐릭터 쓰임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너무 무거워지려고 할 때쯤 개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랭고쿠 같은 경우도 처음에 봤을 때 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구나가 딱 아우라가 느껴지는 게 눈을 한 번도 안 깜빡거리잖아요. 광인이지만 뭔가 포스가 있다.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제가 소년 만화를 챙겨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소년 만화도 많이 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식을 정말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주인공하고 악역이 싸우는데 주인공이 뭔가 수를 써서 악역을 제압하려고 하면 악역 쪽에서 더 강한 걸 내오고 그러면 주인공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지? 방법을 생각해서 대응하고 적에서 또 대응하고 티키타카를 계속 보여주는데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세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탁구처럼 딱 던지면 거기서 받아치고 그런 느낌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끔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지? 예를 들어서 탄지로가 처음에 중간 보스 엠무의 목을 베는데 이제 이겼구나 싶었는데 엠무가 아니다. 너는 아직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 기차 자체가 내 신체라서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 또 이제 탄지로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근데 주인공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뜬금없지 않고 나름대로의 판타지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눈을 보면 잠에 들게 되는데 파위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노스케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노스케는 이거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름 논리가 딱딱 맞게 떨어져서 납득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보스가 생각보다 꽤 일찍 퇴장을 하더라고요. 한 영화 중반쯤에 기차 앞부분에 가서 엠무의 목을 베고 엠무가 소멸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남은 절반을 끌고 갈까라고 궁금했었는데 그때 더 강한 아카자라는 적이 나와서 이제는 랭고쿠라는 캐릭터와 대결을 하게 되고 뒷부분을 또 채우고 이 구조 자체도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왜 5점이 아니라 4점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공식 같은 느낌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하다못해 저는 엠무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도 오카마라 그러죠. 그런 스타일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스타일의 목소리고 뭐 이런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자기가 잠들어 있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라는 설정이라던가 꿈속에 있는 내가 바라는 세계를 버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라는 상황이라던가 다른 창작물들에서 많이 써왔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측이 가능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뻔하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적재적소에 잘 써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렇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 저는 김연의 칼날을 처음 이 영화로 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점에서 한 점 내려서 4점을 준 거 있는 것 같고 난 재밌었음도 4점.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를 딱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 관객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착착 잘 집어서 만든 영화다. 사전 지식 없어도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것도 왜 1점이 빠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는 영화 전체가 진행이 루즈하지 않게 진행되지만 중간중간에 좀 루즈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하나는 중간 보스가 죽고 나서 반격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저리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랭고쿠라는 이런 강한 놈이 있어서 내가 당했고 제니츠도 강했고 이노스케도 강했고 네즈코라는 놈도 강했고 탄지로도 강했고라고 하면서 한 번씩 회상씬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싸웠던 적이 얼마나 강했는지 막 얘기를 하면서 억울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이 이거 뭐지? 이거 왜 들어갔지? 중간 보스가 갑자기 회상씬을 집어넣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가서 rengoku가 적이랑 동기어진하려다가 아카자라는 적은 도망을 가고 rengoku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주인공인 탄지로한테 이렇게 해라라는 유언을 전하는데 물론 원작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가 느끼기엔 좀 길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감동적인 씬이라는 거 알고 그 전에도 탄지로가 오니가 된 너보다 rengoku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대단해라고 막 소리 지르는 씬도 있고 그거를 또 굳이 rengoku가 막 설명하는 걸로써 감동을 배가시켜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짧았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rengoku의 죽음이 좀 더 비장하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죽기 직전에 거의 한 5분을 써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인간 찬미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갸웃하긴 했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영화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면서도 디테일은 놓치지 않고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극장판이다 보니까 작화나 그림이나 전투씬 같은 것들은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잘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재밌었으면 4점을 줬고 마지막으로 너도 봐라는 5점을 줬는데 왜 5점을 줬냐라고 하면 저같이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한테 추천을 할 때 나처럼 귀멸의 칼날을 처음 이걸로 접하는 사람한테 추천하기도 좋고 만약에 내가 귀멸의 칼날에 조금 알고 있다 혹은 그 전에 내용을 TV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 원작 팬이다 만화의 팬이다라는 사람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5점을 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물론 귀멸의 칼날이라는 걸 처음 보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자시고가 없고 그냥 전혀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는데 귀멸의 칼날이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다음 편도 보러 가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에 나오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랑 좀 때깔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뭔가 다르죠. 엄청난 대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짱구도 못 발려 극장판, 뭐 코난 극장판, 뭐 일본에선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아 또 애니메이션 극장판 나왔구나라고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각 잡고 만든 느낌이 풀풀 나는 극장판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난 극장판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코난 극장판을 제가 몇 편을 챙겨봤지만 요즘 코난 극장판을 챙겨보면서 드는 느낌은 코난 극장판은 내가 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놓치는 부분도 있고 워낙
명탐정 코난이 연재가 오래되면서 쌓인 설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등장인물도 무슨 FBI니 뭐니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이거 모르고 보면은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고 완전히 즐기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 코난 극장판을 봤을 때. 근데 귀멸의 칼날 극장판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귀살대가 뭔지 오니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도 명확하잖아요. 오니는 나쁜 놈이고 귀살대는 나쁜 놈들을 잡는 편이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내가 굳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것까지는 없고 만약에 더 이해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약간 좀 흥미로운 게 반대가 됐네요. 코난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봐도 되는 극장판인 느낌이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 사건 하나만 집중해서 극장판이 나오니 사실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네. 그죠. 근데 어떻게 반대가 됐네요. 근데 코난은 약간 캐릭터에 더 집중하는 게 기도 한 거 매번 극장판에 이 캐릭터의 뒷이야기라던가 그런 걸 좀 집어넣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정확히 귀멸의 칼날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딱히 사전 지식이 없어도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니 나쁜 놈, 귀살대 나쁜 놈 죽인 애들. 딱 이름도 그냥 귀살대잖아요. 오니를 죽이는. 그래서 딱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원작을 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명확한 만화입니다. 오니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캐릭터의 입체성이 나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무조건 순수 악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귀사할 때는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더 인기 있는 이유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명쾌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얘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없이 쭉쭉쭉 가서 만화 자체도 길게 질질 안 끌고 시원하게 완결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한 열차편에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의 상성이 있다던가 이 기술이 딴 기술보다 세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물론 기술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의 호흡, 모순형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효과는 물론 다르죠. 칼을 휘두르고 효과는 물론 다른데 그런 설정으로 많은 만화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A 공격은 B 공격에 안 먹히는 거야. 혹은 속성이 달라서 안 먹혀. 그게 안 먹힌다라고 해서 비웃는다. 그 설정을 모르면 내가 완전히 그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간지나는 이름의 공격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더 외치면서 하는 것 자체가 간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림체를 볼 때 인물선이 좀 두껍게 그려진 편이더라고요. 유독 인물 그릴 때 인물의 선이 좀 도드라지게 그려지는 게 있는데 그림체가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화풍에 맞는. 붓그림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작화적으로나 혹은 이야기적으로나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술 같은 경우에도 능력의 상하 관계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원피스의 이글이글 열매랑 마그마 열매가 상하 관계에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있는. 근데 여기에도 있을 법한데 놀랍게도 없습니다. 물의 호흡이 불의 호흡을 이기고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검을 휘두를 때 나오는 연출이 정말로 깐지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출이 정말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맛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왜 극장에서 안 봤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한성편은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화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